엄마는 왜 안 와요? 3살 아이가 매일 밤 울면서 물었습니다. 어린이집 선생님은 대답할 수 없었죠. 엄마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친 뒤였으니까요. 2살, 3살. 세상에서 가장 엄마가 필요한 나이의 두 아들을 82일 동안 버려둔 채로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아니, 어쩌면 버려진 두 아이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 어린이집. 아침 9시쯤이었을 겁니다. 김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문을 열었습니다. 2살 된 둘째와 3살 된 첫째. 아직 기저귀도 완전히 떼지 못한 나이였죠. 선생님, 애들 잘 부탁드려요.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김 씨의 뒷모습을 어린이집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. 김 씨는 31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. 평범한 주부였죠. 겉으로 보기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.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엄마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. 그런데 왜 그녀는 그날 이후 사라져버린 걸까요? 남편은 어땠냐고요? 남편은 그때 집에 없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죠.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.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김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. 2살, 3살짜리 아이들과 함께. 처음 며칠은 김 씨도 버텼을 겁니다.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러 가는 일.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김 씨에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. 아이들은 끊임없이 울었고 밤새 깨서 보챘습니다.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밥을 먹여야 했고 씻겨야 했고 재워야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였습니다. 남편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 씨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? 분노였을까요? 좌절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걸까요? 하루, 이틀, 사흘. 그 질문이 점점 커졌습니다.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. 박 씨, 32살. 그는 김 씨에게 다정했습니다. 그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줬죠. 그리고 말했습니다.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. 내가 도와줄게. 김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.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. 오랜만이었으니까요. 그날 김 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대신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. 나 못하겠어. 애들 키우는 거.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. 그럼 나랑 있어. 걱정하지 마. 그렇게 김 씨는 박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. 그리고 떠났습니다. 선택이었을까요? 도피였을까요? 아니면 그 둘 다였을까요?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.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, 아이들이 저녁에 자신을 기다릴 거란 것도, 어린이집 선생님이 당황할 거란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. 아이들은 그날 저녁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. 6시, 7시, 8시.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 3살 첫째는 문 앞에 서서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. 엄마 언제 와? 선생님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1번, 2번, 3번. 받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잤습니다. 선생님들은 당황했지만 내일은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죠.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김 씨와 박 씨는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녔습니다. 모텔에 묵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자유로웠을까요? 처음 며칠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.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밤새 잠을 잘 수 있고
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고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. 가끔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박 씨가 물었을 겁니다. 뭐 생각해? 아무것도. 김 씨는 대답했을 겁니다.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. 지금쯤 애들은 뭘 하고 있을까? 밥은 먹었을까? 나를 찾고 있을까?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돌아간다는 건 다시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으니까요. 밤새 우는 아이들, 끝없는 육아, 혼자라는 외로움,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짓눌려 사는 삶. 그게 싫었던 겁니다. 그 시간 동안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지냈습니다. 처음엔 며칠이면 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선생님들도 그렇게 믿었죠.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, 2주일이 지나고,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어린이집 원장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아이들의 엄마가 연락이 안 됩니다. 이미 한 달째입니다.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김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했지만 그녀는 계속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. 마치 도망치듯. 그 사이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. 3살 첫째는 더 이상 엄마 언제 와? 라고 묻지 않게 됐습니다. 그냥 조용해졌어요. 밥을 먹을 때도, 놀 때도, 잘 때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2살 둘째는 밤만 되면 울었습니다.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었죠.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. 선생님들이 안아주고, 토닥여주고, 노래를 불러줘도 둘째는 계속 울었습니다. 마치 엄마를 찾는 것처럼. 그렇게 82일이 흘렀습니다. 경찰은 마침내 김 씨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. 한 모텔이었죠.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김 씨는 박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. 김 씨 맞으시죠? 문 열어주세요. 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.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조용히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. 마치 이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. 경찰이 물었습니다. 아이들은 왜 두고 가셨습니까? 김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. 그 한마디. 너무나 솔직한, 너무나 잔인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. 장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.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. 박 씨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. 경찰이 물었죠. 김 씨가 아이들을 두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?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.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. 그리고 김 씨의 소재를 묻는 경찰의 전화를 그는 피했습니다. 모릅니다. 저도 연락이 안 돼요. 거짓말을 한 겁니다. 82일 동안 법정에 김 씨가 섰습니다.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유기방임. 검사가 말했습니다. 피고인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. 2살, 3살의 어린 아이들을 82일간 방치했습니다. 이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범죄입니다. 김 씨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. 피고인은 남편의 부재로 홀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. 재판장이 물었습니다.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?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.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. 그게 전부였습니다.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.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.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.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한다.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박 씨에게는 범인은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그날 이후
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? 누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까요? 3살 첫째는 다시 말을 하게 됐을까요? 2살 둘째는 밤에 울지 않게 됐을까요?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젠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될까요? 엄마가 자신들을 두고 82일 동안 사라졌던 그 시간을 엄마는 정상이었습니다. 판단 능력도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. 아이들이 아닌 자신을.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?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의 절규였을까요?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.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다. 무거운 죄책. 맞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? 분노였나요? 안타까움이었나요? 아니면 혼란이었나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무엇이 옳은 답인지, 엄마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,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? 다만 어딘가에서 두 아이가 지금 따뜻한 품에 안겨 있기를, 그리고 언젠가 엄마라는 단어를 다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, 엄마가 사라진 82일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